강원 브리핑입니다. 13일 오전 8시 10분쯤 강릉시 견소동에서 차량이 남대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 58세 A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가 뒤집혀 남대천으로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토대로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출마 예정자 12명이 첫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 갑 선거구가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 지역은 갑 선거구에 1명, 을 선거구에는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강릉과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는 각각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지난 12일 기준 0명을 기록했습니다. 삼척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강원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훈 의원은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직업고등학교 모델을 강원자치도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강원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현재 전교생이 27명뿐인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를 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 인구 소멸 대응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 중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날씨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렇게 이상기온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져 67개국 중 64위를 기록했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계량화한 것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도 불명예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후행동 네트워크로부터 기후 대응 진전을 막는 나라가 받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습니다. 기후위험은 세계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5대 주요 이슈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기후변화에 과감한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고성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당초 목표의 157%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은 11일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1억 5,700만 원 모금돼 목표를 초과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성군의 고향사람 기부금을 기부하면 농수산물과 가공품, 상품권 등 고성 지역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지급됩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었고 명란과 특산 소주, 상품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릉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가족 친화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강릉시는 2015년 처음 가족 친화 기관에 선정된 뒤 관련 사업을 지속해 2번째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태백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부모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을 모집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